저는 정미경, 올해 60살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반복되죠. 그런데 요즘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상철 씨 때문이에요. 상철 씨도 저와 같은 또래고 부인을 3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문화센터가 끝나고 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씩 마시게 되었어요. 상철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가끔 웃긴 이야기를 해서 저를 웃게 만들어주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상철 씨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큰아들 민준이가 와 있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 나가시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탐문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문화센터 다니고 있어.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혹시 거기서 다른 분들하고도 친해지셨어요? 그럼 좋은 분들 많이 계셔. 할 일도 생기고 좋아. 제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민준이가 따라와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네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저는 가슴이 쿵 했어요. 들켰나 싶었거든요. 사실 상철 씨를 만나는 날이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나이 들어서도 외모에 신경 쓰면 안 되나?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민준이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고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민준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의심스러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상철 씨 이야기는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네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상철 씨가 오늘 한 말을 생각해 봤어요. 미경 씨,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60살이 되어서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해요. 상철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을 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이런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롭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더 지나고 저는 상철 씨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가끔 같이 영화도 보러 가요. 60살이 되어서 영화관 데이트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둘째 민석이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민석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가려고. 어떤 친구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야. 민석이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여자친구들이지, 뭘.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오늘 상철 씨가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우리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마음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민준이와 민석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두 아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가 했다면서요.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민준이와 민석이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좋은 분이요? 민석이가 먼저 물었어요. 어떤 분인데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상철 씨라는 분이야. 나이도 엄마와 비슷하고 부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민준이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3년이 겨우라니요. 민준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석이도 비슷했어요. 엄마, 아빠 생각은 안 나세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세요? 두 아이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민준이의 말에 화가 났어요. 상철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인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에요. 어머니, 그런 걸 어떻게 확신해요? 몇 달 알았다고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민석이의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상철 씨를 만나보지도 않고 벌써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결혼할 때도 아이들을 낳을 때도 제가 먼저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던가요? 이제 와서 왜 아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상철 씨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씨,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제 행복보다 세상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이후로 아이들의 감시가 시작됐어요. 민준이는 이틀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언제 들어오냐는 질문들이 계속됐어요. 문화센터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냐면서요. 60살 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통제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 화가 났어요. 상철 씨와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아이들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니까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어느 날 상철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아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미경 씨 가정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철 씨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무서웠거든요. 상철 씨,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상철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경 씨가 아이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더 소중하죠.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을 굽히지 않겠다고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선택을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가 또 왔어요. 어머니, 그 사람과 만나는 거 그만두세요.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요. 엄마가 남자 만난다고 뒷담화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문이 났으면 어째?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당당하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체면, 내가 엄마 인생을 체면으로만 보는구나.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왜 그걸 이해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계부까지 모셔야 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들이 상철 씨를 계부로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로 아이들을 버리고 제 행복을 선택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나빠져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철 씨, 저 혼자서라도 이 길을 가겠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상철 씨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미경 씨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등지고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도 이해해 주겠지? 남편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제 행복을 지지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후 막내딸 은진이가 집에 왔어요. 은진이는 오빠들과 달리 항상 제 편이었어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만나지만 전화로 자주 안부를 물어보곤 했죠. 엄마, 오빠들한테 들었어요. 좋은 분 만나신다면서요? 은진이의 목소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비난하는 톤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톤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 중에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은진아, 고마워. 오빠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엄마가 많이 속상하셨죠? 그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은진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만나보고 싶어?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분명히 좋은 분일 거예요. 오빠들은 너무 편견이 심해요. 은진이는 다음 날 상철 씨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상철 씨는 은진이를 만나기 전에 많이 긴장하셨어요. 첫 번째 가족을 만나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은진이가 워낙 밝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금세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거든요.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진이의 말에 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은진 씨, 저도 어머님을 정말 아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상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은진이도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진이가 오빠들에게 상철 씨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민준이와 민석이가 크게 화를 냈어요. 너까지 엄마 편을 들 거야? 우리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거 안 보여? 민준이가 은진이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오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는 게 가족을 깨뜨리는 거 아니에요? 은진이도 지지 않았어요. 결국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은진이 때문에 제 마음은 든든해졌지만 동시에 아이들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석이가 저에게 와서 따졌어요. 엄마, 은진이까지 엄마 편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가족 완전히 갈라놓을 때까지 그 사람과 만날 거예요? 민석아, 엄마가 언제 가족을 갈라놓자고 했니? 나는 그냥 내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제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민석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인생이에요. 엄마가 결정하세요. 제가 항상 엄마 편이에요. 은진이의 지지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상철 씨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서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 박상철이라는 사람 과거에 이혼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처음 결혼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철 씨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도 재산 문제로 전처와 소송까지 했다더군요. 지금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하시려고 했어요? 혹시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민준이의 의심 어린 눈빛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저녁 상철 씨에게 물어봤어요. 상철 씨, 혹시 이혼하신 적이 있어요? 상철 씨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경 씨,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2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 이혼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격 차이였습니다. 전처가 너무 신경질적이고 의심이 많았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헤어졌죠. 재산 문제로 소송도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상철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전처가 위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정에 갔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았을까? 혹시 숨기고 있는 다른 것들도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민석이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그 사람 전처한테 아직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대요. 양육비는 아니고 생활비 명목으로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전세라더군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민석이의 말에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상철 씨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월 동안 만났지만 정작 그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상철 씨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상철 씨,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상철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경 씨, 아이들이 저를 조사했나 보네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상철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어요. 화를 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설득하려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전처에게 아직도 생활비를 보내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건 의무입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상철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이 전세라는 것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혼할 때 집을 나눠줘서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상철 씨의 반응이 너무 방어적이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런 간단한 질문에 화를 내실까요? 정말 숨기는 게 없다면 담담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미경 씨, 저를 조사하고 의심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이들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시는 거군요. 상철 씨가 일어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철 씨가 화를 내고 가신 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한 걸까요? 아니면 상철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은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그분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진짜인지 확인해 보세요. 은진이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상철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미경 씨, 지난번에 화를 낸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심받으면서까지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상철 씨마저 저를 떠나려고 하는 건가요? 상철 씨,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상철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미경 씨도 가족이 더 소중하잖아요. 저 때문에 아이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상철 씨는 연락을 끊었어요. 문화센터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철 씨에게서 연락이 없자 저는 직접 상철 씨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집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상철 씨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민준아, 너 상철 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제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집에 가세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뭘 처리한다는 거야? 내가 무슨 권리로? 제가 화를 내자 민준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속고 계신다고요. 그 남자 돈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상철 씨 집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직접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상철 씨 집문이 열리고 상철 씨가 나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경 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상철 씨,
민준이가 뭐라고 했어요? 상철 씨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이 저에게 어머님과 만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하셨더군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전처한테 빚이 있어요. 매달 보내는 게 생활비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거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카드 빚이 있다고 하더군요. 상철 씨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건 일시적인 어려움입니다. 곧 해결될 문제예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시적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커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거 맞죠?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상철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상철 씨는 이미 지쳐 보이셨어요. 미경 씨, 아드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어머님과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상철 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민준이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어머니, 이제 택일하세요. 그 사람을 택할 거면 우리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요. 민석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너희가 나를 버린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는 거죠. 가족보다 남을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상철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경 씨,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상철 씨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상철 씨, 제가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이제 그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상철 씨도 잃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정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상철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고 아이들 생각을 하면 화가 났어요.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큰일이 날 뻔했다면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민준이와 민석이도 왔고 부산에서 은진이도 올라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민석이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했나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혼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날 밤 간병인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대로 지켜봤어요. 은진이가 밤을 새우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많이 외로우셨죠? 3년 동안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은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상철 씨였어요.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미경 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됐어요. 상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나가주세요. 하지만 상철 씨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경 씨가 걱정되어서 온 겁니다. 몸이 어떠신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상철 씨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또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상철 씨를 보니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상철 씨가 급히 간호사를 불러주셨어요. 제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정제를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민준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상철 씨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이후로 상철 씨는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죽을 사다 주시고 제 손을 잡고 있어 주셨어요. 아이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민석이가 상철 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상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민석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민준이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네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겠어요. 일주일 후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석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박상철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은진이는 처음부터 제 편이었으니까 더 미안해했어요. 엄마, 제가 더 강하게 엄마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엄마도 미안해. 너희들 마음도 이해해. 갑자기 새아버지를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야. 저도 아이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날 상철 씨도 오셨어요. 아이들 앞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미경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서 상철 씨께 인사했어요.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드디어 상철 씨를 인정해 준 거예요. 한 달 후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동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셨어요.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저는 남편이 해준 낡은 반지를 벗었어요. 30년 동안 끼고 있던 반지였는데 이제는 벗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남편도 제 행복을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상철 씨가 제 손가락에 새 반지를 끼워 주셨어요. 미경 씨,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60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결혼식 후 아이들이 화환을 터뜨리며 축하해줬어요. 은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60년을 살면서 진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상철 씨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미경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꿈 같아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상철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상철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을 봐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아이들도 자주 놀러 와요. 민준이는 상철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민석이도 편하게 지내요. 은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첫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분과의 추억은 추억대로 간직하고 상철 씨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상철 씨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됐어요. 아이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았고 상철 씨가 성실하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저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60살에 새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20대에 했던 첫 결혼보다 더 행복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렇게 깊고 진할 줄 몰랐어요. 가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나이 들어서 재혼한다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인생이니까요. 오늘도 상철 씨와 함께 문화센터에 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상철 씨가 쓴 글씨를 보며 웃고 저도 예쁜 글씨를 쓰려고 노력해요. 집에 돌아와서 상철 씨가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60년을 살면서 남자가 해준 밥을 먹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맛있다고 하니까 상철 씨가 기뻐하세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상철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생각해요. 정말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아이들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을 무릅쓰고 제 마음을 따르길 잘했다고. 6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남의 눈치 보며 살기엔 너무 짧다는 것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철 씨가 잠든 옆에서 창밖을 바라봐요.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고 있어요. 내일도 상철 씨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6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